최근 한국의 국방력 상승세는 정말 엄청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 계획이 쏟아지고 새로운 무기들이 공개되는데요. 최근에는 스텔스 기술까지 세계 최정상에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준 대한민국은 창과 방패의 끝없는 기술 전쟁 속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유도 무기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특히 새로운 스텔스 기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의 실제 응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확보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적을 찾아내려는 레이더와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려는 스텔스 기술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은 과거 미국의 도움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에 간신히 등극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초 첨단 다중파장 스텔스 소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을 긴장시키게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F-35A 40대를 구매해 세계 9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으로 등극했었습니다. 스텔스는 레이더파 적외선 음향 광학 등에 의한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최근 개발되는 고성능 전투기는 대부분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에야 스텔스 개발에 성공하여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됐지만 당시엔 F-35A보다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결정입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이기도 한 F-35A의 스텔스 기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과 중국도 F-35를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스텔스 성능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 시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적 전투기 레이더에도 탐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공대공 전투 때 특히 유리하죠. 이를 방증하듯 현재 세계 각국은 너도 나도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는 시도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라도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우리 한국인의 빨리빨리에 최적화된 응용력과 아이디어는 능가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데요. 지난 9일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스텔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소재가 레이저, 열영상,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되는 다양한 유도 무기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이는 첨단 다중 분광 스텔스 소재로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약 2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연한 기판의 마이크론 크기의 금속 패턴 혹은 플라즈모닉, 나노 반도체 금속 패턴 구조를 제작해 스텔스 기능을 구현해낸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스텔스 소재는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해내며 공격 무기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파장의 광을 흡수 또는 반사하고 밀리미터 파레이더를 흡수하는 복합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첨단 스텔스 소재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레드백 장갑차, 여러 종류의 군용 전술 차량 등 다양한 방위산업 제품에 적용해 막강한 군무기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피탐지 중심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 별개로 첨단 미사일 공격 무기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인 만큼 앞으로의 국내 방위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구팀은 기술 상용화를 위해 공정기술 개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적외선 및 밀리미터 레이더 스텔스 및 투명 스텔스 소재의 대면적 시제품 개발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국의 F-35를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런데 한국의 이런 스텔스 기술 개발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최근 한국보다 먼저 F-35를 뛰어넘었다며 한반도에 위협을 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1970년대 F-1 전투기 개발 이후 40여 년 만에 자국 주도의 F-2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남의 기술만 가지고 썼다가 갑자기 자체 개발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일본은 거액을 들여 전투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마저도 개발하는 내내 전투기 고출력 엔진과 기체 제어 소스 코드 등 미국에게 기술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당해 결국 자체 개발을 포기했었죠.
하지만 스텔스 기술 개발에 있어 우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가 못마땅했던지 일본은 최근 세계 최강 스텔스기로 평가받는 F-35를 능가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밝히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같은 행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실제 일본은 6세대 전투기 체계 개발 업체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선정하고 IHI, 가와사키 중공업, 스바루 도시바, NEC 후지스, 미쓰비시 전기를 참여시켜 일본 항공우주 산업 역량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본은 스텔스 성능을 지닌 기술 실증기 X2를 개발했지만 미사일 등을 함께 운용하는 스텔스 전투기 개발 실적은 전무합니다. 또한 일본은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로 군용기를 개발한 경험도 없죠. 이처럼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하는 일본이 5세대를 생략하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앞으로도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믿고 걸러도 될 듯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4.5세대인 KF-21 개발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보다 뒤처지는 듯 보이지만 모든 핵심 기술들을 자체 개발해 만들어가고 있기에 절대 뒤처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스텔스 소재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성능도 입증돼 KF-21 양산전 1을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7월부터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죠. 이때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인데요.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미 해외 매체에서는 한국 개발 도료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타뮈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되고 있는 만큼 스텔스 소재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된 듯 보이는데요. 비록 F-35A 등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타뮈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지며 KF-21 외의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공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은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추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 개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려는 스텔스 기능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듯이 세계 각국은 적을 찾아내려는 레이더 기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판가름을 결정지을 핵심 기술 레이더는 영국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1935년 영국 항공부는 기상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로버트 왓슨 와트에게 라디오파 발신기로 비행기의 타격을 줄 방법이 없냐고 문의했었는데요. 이에 왓슨 와트는 전파와 빛의 속성이 같다는 점에 착안해 비행기의 타격은 못 주지만 그 위치와 이동 방향, 속도를 측정할 기계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쏘아보낸 라디오 전파가 금속 물체에 닿아 반사되면 그 전파를 감지해 모니터에 표시하는 기계를 만들었죠. 이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레이더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유엔 공군 대변인은 1952년 12월 공산군의 미그 제트기가 전선으로부터 약 40km 남쪽에 있는 서울을 향해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 장치로 확인하고 즉시 요격했다고 브리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한국이 저피탐 전투기 탐지 기술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저피탐 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를 잡아내는 핵심 레이더 기술을 우리 군도 확보하게 된 건데요. 이 기술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기가 우리 영공이나 한국반 공식별 구역을 몰래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피탐이란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아서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힘든 스텔스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저피탐 물체를 잡기 위해선 출력과 감도를 높여야 하지만 그럴 경우 전파 잡음도 커지기에 정상적인 탐지가 쉽지 않습니다. 기상 환경이 좋지 못한 날엔 일반 레이더로 저피탐 물체를 탐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번에 확보한 레이더 기술엔 고출력 고감도의 하드웨어 기술과 잡음 대비 미세한 신호를 잡아내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담겨 있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레이더 기술을 두고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돼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 개량이 용이하며 비용 절감까지 가능해
레이더 연구의 자주적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스텔스 원천 기술 개발과 레이더 기술 개발의 성공으로 이제 우리나라 안보와 평화 관리엔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첨단 국방 기술은 튼튼한 국방력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